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에 저랑 같이 HSK 4급 2025년 합격 전략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HSK 4급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출제 경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 같이 전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잘 풀 수 있는지 풀이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 그것에 맞춰서 각각의 영역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HSK 3.0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HSK 3.0의 변화에 관련한 최신 이슈 마무리로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2024년도 출제 경향과 2025년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문제가 출제된 경향을 보면 첫 번째 특징, 어휘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어휘의 주제가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이 있어요. 기존의 HSK 4급 어휘 1200개 중에서 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실용성이 높은 단어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 2, 3급보다 4급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사물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보다, 이게 포인트예요, 구체적이고 또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된 단어들이 증가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환, 좋아하다 라는 감정 표현을 할 때요, 단순하게 좋아하다가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만족하다, 만이 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고요. 또 단순하게 어렵다, 난이라는 단어에서 또 한 단계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상황을 복잡하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잡하다, 후자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좋다라는 의미의 단어, 하오 있죠? 자, 이 좋다라는 상황을 묘사할 때에는요, 적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合适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순한 의미의 단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을 같이 익히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SNS, 직업, 건강 등 현대 생활과 밀접한 단어들의 출제 빈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사실 HSK 필수 단어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향이 있다고요?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출제됩니다. 왕络 인터넷이라든지, 健身 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순한 단어 운동, 운동 말고도 이제는 健身 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HSK 4급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그냥 쉬다가 아니에요. 쉬다는 休息 이런 단어를 썼지만 휴가라는 단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죠. 그래서 休假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처럼 HSK 4급의 어휘는 어떻다? 실생활과 밀접 주제로 확장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듣기 영역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택시비를 계산하거나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병원에서 예약을 하는 등 실생활 속의 대화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짧은 문장 속의 핵심 정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가령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시간 비용이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 뭘 가지고 표현하시죠?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시죠. 그럼 뭐다? 듣기를 했을 때 수치, 숫자, 수량과 관련한 표현이 등장한다면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만이라는 단어는요, 만족하다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단순하게는 시환, 좋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HSK 4급에서는 만이, 만족하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로 업그레이드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알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사한 의미의 또 다른 표현들도 시험에 등장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럭저럭 괜찮아요. 还可以 라든지 비교적 이상적이에요. 比较理想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독해 같이 살펴볼까요? 독해 영역은요,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를 통해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단문과 단문을 연결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인웨이, 그래서 뭐뭐 합니다. 그래서 所以 그리고 비록 뭐뭐 하지만 虽然 그러나 하지만 但是 이러한 접속사들이 문장 안에 등장하면 이 접속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접속사는 혼자 쓰지 않고 짝꿍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因为의 짝꿍은 所以, 虽然의 짝꿍은 但是 이렇게 짝꿍, 호응되는 접속사끼리 같이 공부해 두시면 문맥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문의 길이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명사,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킬 때 그, 타, 그녀, 타, 그들, 타만 대체 그, 그녀, 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시간 표현에 있어서도 前天 그저께라든지 后天 내일 모레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시간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시간 표현을 통해서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쓰기 영역을 살펴볼 텐데요. 쓰기 영역은요, 여러분의 문장력을 요구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 다양한 품사의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또 다른 어떤 성분과 호응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을 요구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것.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이해는요, 특정 어휘와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 짝꿍 표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앞서서 듣기, 독해, 쓰기, 그 출제 특징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까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듣기 영역 보도록 하죠. 듣기 영역은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틀린 대로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대로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뭐다? 들리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맞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을 소거하는 거,
제거하는 속어법도 문제풀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요거 문제로 같이 볼게요. 듣기 1부분입니다. 자, 듣기 1부분에서 OX 판단하는 것인데 요런 문장이 등장을 해요. 说话人 말하는 사람은 生意 장사가 一直 줄곧 쭉 做得好 잘 된다, 잘 되었다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듣기 녹음에서 요 문장 표현이 들려야 되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 生意做得很好 요런 표현이 들리면 좋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죠. 엄마, 我3年前 저 3년 전에 生意失败的事 장사 실패한 일이요. 不是 뭐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故意 고의로 不告诉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或者骗你 당신을 속인 게 아니고요. 实在 진짜 是 뭐뭐입니다. 뭡니다. 不想 뭐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让您 당신이担心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요 녹음 지문에서 做得很好 잘했다, 잘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X라고 표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들리면 답인데요. 들리지 않으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선생님, 들리는 대로 답인 경우도 한번 알고 싶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러한 포인트도 있어요. 녹음을 듣기 전에 먼저 보기를 보면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듣기 2부분이에요. 보기를 봄으로써 어떤 주제의 지문이 등장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하는지 기다리면서 녹음을 들으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 볼까요? 地铁 전철에 人太多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B요. 起晚了 늦게 일어났어요. C요. 堵车 차가 막혀요. 자, 세 가지의 보기를 먼저 보니 뭐에 관한 거겠구나? 교통수단, 교통을 이용한 어떤 경험에 대한 거겠구나 라는 것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표현들이 나오는지 기다리는 거죠. 자, 볼게요. 녹음. 남자가 말합니다. 你最近怎么总是迟到? 너는 最近 최근에 怎么 어째서 왜 总是迟到 늘 늦는 거니? 늘 지각하는 거니? 라고 하죠. 여러분 보기에서 봤었던 표현들 들렸나요? 아니요. 일치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最近 요즘 地铁 전철에 人太多 사람이 너무 많아. 자, 보기에 있었던 말 중에 뭐가 그대로 등장했죠? 地铁人太多가 등장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보기 전부터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我挤不上车, 나 차를 못 탔어. 전철을 못 탔어. 자, 질문 살펴볼까요? 정말 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인지? 女的 여자는 为什么 왜 迟到 늦었나요? 지각했나요? 뭐였죠? 地铁人太多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가 맞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듣기 3부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듣기 3부분은 대화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자고요. 보기 먼저 보고 어떤 주제의 녹음일지 예측하고 보기에 등장한 그 표현이 녹음 지문에 바로 나오는지 그대로 나오는지 기다리면서 듣는 거예요. A 보도록 하죠. 故事很有趣. 이야기, 스토리가 재미있다. B요. 演员表演很好. 演员, 배우가 表演, 연기하는 게 어때요? 很好, 좋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C요. 电影, 영화가 很无趣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단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뭐에 대한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것쯤은 예측하고 문제를 녹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녹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녹음 지문 보면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你觉得这部电影怎么样? 네가 생각하기에 这部电影, 이 영화 怎么样? 어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 영화에 대한 얘기 많네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我觉得, 내 생각에는 故事情节. 자, 情节는 안 들려도 돼요. 故事는 들려야 돼요. 이야기 스토리는 很有意思, 재미있어 라고 합니다. 아까 보기 중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떠올리시나요? 네, 좀 더 보도록 하죠. 但是 하지만 演员的 배우의 表演 연기는 요것도 있었는데 表演 자, 근데 녹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이다.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뉘앙스는 아니에요. 자, 질문 보도록 하죠. 你的觉得 여자가 생각하기에 这部电影 이 영화는 怎么样 어떤가요? 라는 질문. 정답은요? A요. 故事很有趣. 이야기가 아주 재밌다. 줄거리가 아주 재밌다. 有趣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녹음을 듣기 전에 먼저 보기를 봄으로써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듣기 영역의 출제 포인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HSK 4급에서는요. 단순한 사물이나 동작이 아니라 뭐가 추가된다?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추상적인 의미의 감정, 판단, 태도, 의견, 상황 등을 표현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3급하고 대비되는 내용이거든요. 3급에서는 여러분 단어가 거의 대부분 구체적인 일상적인 상황일 것이에요. 근데 4급으로 딱 넘어오면서 추상적인 의미의 개념의 그 단어들이 확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4급과 3급의 차이이니 4급을 테스트할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들 많이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과연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집중해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듣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단어 하나하나의 암기가 아닙니다. 자, 1, 2, 3급 기초 초급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단어만 알아도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대로 몰라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4급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듣기 연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추하고 빠르게 캐치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HSK 듣기 영역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학습법이 있어요. 듣기 영역을 공부할 때는요, 듣기 대본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회화책이라든지 또 다른 책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HSK 책, 그 듣기 대본만 10분 활용하셔도 듣기 영역 대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본을 보실 때 또 어디에 유의해서 보시냐면 추상적인 단어, 아까 뭐라고 했죠? 3급과 4급 단어의 특징. 4급에 올라와서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확장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듣기 대본에 있는 문장들 중에 추상적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특히 더 집중해서 반복하고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말하는 연습이 듣기에 도움이 돼요? 네, 돼요. 눈으로 보고 들리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한번 소리내 말해 보잖아요. 그럼 그게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을 하실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HSK 4급 필수 단어장을 볼 때는요, 요거 유의하세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반대 의미의 단어를 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단순히 외우면은요, 그것 간의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아까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출제가 되고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표현들로 확장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보실 때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그리고 반대 의미의 단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마. 자, 그 다음 독해 영역 보도록 하죠. 자, 독해 영역의 출제는요, 요래요. 같이 쓰는 호응 표현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문제풀이를 하는 정답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독해 일부분인데 여러 개의 단어가 보기로 출제가 되고 문장 안에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요 문장 안에서 정답, 쿤난이 답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짝꿍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이 볼게요. 물론 뭐뭐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네가 위따오 만나다. 什么 땡땡 어떤 땡땡을 만나든 상관없이 我都会支持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응원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제요. 이 뒤에 하나도 소용없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앞문장에서 위따오라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위따오 무슨 뜻?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로서 어려움을 맞닥뜨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은요, 약속하고 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오지요. 우연히 마주치는 그러한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위따오 단어요. 뭐랑 호응하죠? 어려움이라는 의미의 쿤난과 호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닥뜨리다. 위따오 쿤난 이렇게 말이죠. 자, 같이 쓰는 호응 표현을 빨리 찾아내는 거. 문제풀이의 정답률을 올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독해 영역에서는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접속사를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독해 이 부분 문제 볼까요? 자, A, B, C 단문이 주어지지요. 문맥에 맞게 배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때 큰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요.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걸 먼저 쓰고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하는 개념을 뒤에 씁니다.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개념을 먼저 쓰고요. 그거에 대한 작은 개념,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러한 이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요. 因为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天气的原因 날씨의 원인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죠. B. 所以 그래서 눈에 딱 보여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 짝꿍, 접속사 호응. 因为所以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A 먼저 쓰고 B는 뒤에 쓴다라는 거예요. B, A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따지야 모두들 只好 어쩔 수 없이 回家了. 집에 돌아갔습니다. 날씨 원인 때문에 모두들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C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C 볼게요. 运动会, 운동회가 推迟 미루어 어디까지 미뤄졌어요? 下周 다음 주까지 미뤄져 举行了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运动会推迟到下周举行了 라는 요 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시간 발생 순서대로 보면은요. 날씨 원인 때문에 운동회가 미뤄졌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미뤄졌단 말이야. 다음 주로. 그러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두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갔다가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접속사 짝꿍을 봐서 그 문맥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여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세 번째, 보기의 단어나 표현을 본문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HSK 독해는요, 문제도 한자로 주어지고 보기도 한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본문의 그 한자를 그대로 찾는 것이 정답을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 这件衣服, 이 옷은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 보기로써 A, 价格很贵, 가격이 비싸다. B, 不适合我,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C, 样子难看, 모양이 안 예쁘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C, 穿着很年轻, 입으니까 젊다, 어리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A, B, C, D 중에서 어떤 단어 표현이 본문에 있느냐 찾자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보시는데 첫 번째 바로 문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쿠즈, 바지요. 这条裤子, 이 바지는요, 옷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挺好看的, 정말 예뻐요. 大小, 크기도 얘 또한 어떻습니다? 正, 마침 딱, 合适, 맞습니다. 而且 게다가 价格, 가격은요, 不算贵, 비싼 편이 아니에요. 선생님, 가격이요? 네, 어디 있었죠? A에 있었죠.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으셨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价格不算贵,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다라고 했는데 A에서는 뭐래요? 네, 비싸다라고 했으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읽으시면서 바로 제거하실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닌 걸. 자, 뒤에 보지요. 就是다만我穿上后, 내가 입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好像 마치 어떤 것 같아요? 老了很多, 많이 늙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었더니 늙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늙다? 라오의 반대말, 젊다, 어리다, 年轻, 네, 사용한 복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D는요, 입으니까 젊어 보인대요. 반대죠. 그러니까 D 여러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맨 첫 번째 줄에 예쁘다, 好看 있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요, 반대말 뭐가 있어요? 难看, 안 예쁘다가 있죠. 네, 반대예요. 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B를 볼까요? 不适合我,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왜요? 네, 입었더니 늙어서요. 늙어 보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B인 거 여러분들 찾으실 수가 있어요. 보기에 등장한 단어나 표현을 본문에서 여러분 열심히 찾으십시오. 한자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독해 영역의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한 단어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사, 부사와 그 문장의 문맥적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 开心, 즐겁다, 失望, 실망하다와 같은 단어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어휘, 요이이, 의미가 있다라든지, 리샹, 이상적이다 라는 이런 어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또한 그것, 이것 같은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요, 놓쳐요. 그 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듣기 영역과도 연결이 되죠. 듣기 영역에서도 그녀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독해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문장이 추상적이고 어려워지고 조금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독해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독해의 문제는요, 독해 영역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단어를 유추하고 어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식이 출제됩니다. 다양한 형식이 출제가 되고 문장이 다소 길어지고 추상적인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2, 3급, 기초 초급에서는 단어만 보고도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4급은 문장을 보고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다? 독해 영역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풉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부터 시간을 지켜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주면 당연히 답을 맞출 확률 높아져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를 외울 때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단어의 의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을 하세요. 쓰임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단어가 그 의미로 쓰일 때 같이 많이 호응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잔, 발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파잔, 발전하다 끝이실 거예요. 디가오 향상시키다거든요. 요거 역시도 디가오 향상시키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고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파잔 발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름 아닌 무엇을 기술이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단어랑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기술, 경제랑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기술, 技术 라든지 경제, 징지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같이 외우시면 시험에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디가오는 어떤가요? 향상시키다인데요. 다름 아닌 무엇을? 수준, 성적을 향상시키다입니다. 그럼 어떤 단어요? 수준, 레벨, 슈이핑, 그리고 성적, 정지라는 단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쓰기 영역 보도록 하죠. 쓰기 영역은요. 첫 번째, 특수문형, 바, 빼이자문, 연동문, 겸어문, 비교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보어 중에서는 정도 보어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어법 요소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쓰기 일부분이요. 문장을 구성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배열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제시어는 끙, 더욱이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상品的, 이것은 상품의라는 의미죠. 뭐뭐뭐더라고 하면 뭐뭐뭐뭐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올 가능성이 높다, 명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지아그입니다. 자, 비는 무슨 뜻? 뭐뭐뭐뭐 보다라는 의미로서 비교문을 만들어요. 비지아그 가격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重要 중요하다, 质量 품질, 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무슨 문이에요? 비교문이에요. 그럼 비교문에 여러분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B는 뭐뭐 보다 라는 뜻으로서 A는 B보다 어떠어떠 합니다 라는 문장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구조에 맞게 제시어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는데 质量, 품질이 비 뭐보다, 价格, 가격보다 어떠어떠합니다, 중요합니다 라는 기본 문장 구조를 만들고 나머지 관형어라든지 부사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껑, 더욱이란 뜻으로서 형용사 앞에 써서 껑, 重要,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상品的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올 가능성이 높다? 명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品的质量 품질 앞에 관형어로 넣어서 상품의 품질이 비지아그 가격보다 更重要,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쓰기 일부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슈어는 말하다란 뜻의 동사고요. 리올리는 유창하다란 의미의 형용사예요. 자, 여기 너가 등장했어요. 쓰기 일부분에서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다양한 어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어들이 잘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거든요. 이 너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때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너. 그래서 the 동사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경성으로 읽는 것으로 세 가지의 역할 중에 쓰기 일부분에선 여러분 무조건 이거부터 파악하세요. 3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부터요. 왜냐? 3번으로 쓰일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3번은요. 동사 뒤에 너를 써서 동작에 대해 평가하고 소감을 말하는 형용사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자, 보면 동사 슈어 말하다예요. 레울이 유창하다 형용사지요. 말하는 동작에 대해서 유창하다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소감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뭐다? 슈어 더 레울이라는 겁니다. 자, 슈어 더 레울이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제시요. 타잉완 그의 영어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의 영어는 그녀의 영어는 슈어 말하는데요. 슈어더 점뭐야? 유창해요. 유창하게 나는데 얼마나 유창해요? 10분, 10분, 매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매우 유창합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쓰기 일부분 문제를 풀 때는요. 특수문형이나 정도 보어와 같은 자주 출제되는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많이 풀어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바로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그럼 정답률이 올라가요. 자, 두 번째, 쓰기 4급의 필수 어휘 중에서 많잖아요. 언제 다 외우죠? 쓰기에 여러분들이 딱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명사, 동사, 양사, 형용사를 우선 외우십시오. 특히 쓰기 몇 부분? 이 부분은요. 명사, 동사, 양사, 형용사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림을 보면 남자아이가 땀을 닦고 있어요. 출제된 한자는요. 한, 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그림과 관련 있는 문장을 만드는 거지 이 그림을 완전히 일치하게 묘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닦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땀을 흘리다 요 정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운동 후, 운동 후에 타그는 出了很多汗 많은 땀을 흘렸다가 되겠습니다. 땀을 흘리다 추한 요 정도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짝꿍 표현 중요하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작문을 할 때 러를 쓰시면은요 오답 확률이 높아져요. 많이 실수하세요. 그러면 러를 안 쓰는 방법은 뭐냐면 문장을 현재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습관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럼 러 안 써도 되거든요.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타 그는 现在 지금 出很多汗 땀을 많이 흘려요.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시면 여러분들 실수하실 가능성이 낮아져요. 하나 더 해볼게요. 크는 양사예요. 나무를 셀 때 쓰지요. 그렇다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요거요. 这棵树 이 나무는요. 真大呀 정말 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가 뭐 초록초록하고 막 나무가 막 평야 위에 있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묘사하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관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아 같은 거 붙이면 여러분 또 아를 붙일지 러를 붙일지 뭐 더를 붙일지 갑자기 시험장 가면 또 헷갈려요. 이것도 답의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这棵树很大 이 나무 크다. 이렇게 헌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쓰기 영역의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정리할게요. 쓰기 1부분은요.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는 거고 쓰기 2부분은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영역의 두 개의 그 1부분, 2부분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의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뭐냐? 어법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보다 단문 중심으로 간결하고 어떻게 정확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순이 잘못되거나 단어가 부정확하면요. 감점이 돼요. 점수를 받으실 수 없으니까 점수를 받으시려면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쉽게 간결하게 어법 오류 없이 작성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쉬운 문장이라도 말이죠. 어법 오류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연습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쉬운 문장도 내가 어법 오류 없이 만들 수 있는지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틀리는 문제의 어법 패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잘못된 어법 그 어순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HSK 3.0 최신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HSK 3.0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버전인데요. 원래 6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학습자의 중국어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분화했기 때문에 어떻다? 기존의 6단계에서 9단계로 확대되면서 학습자의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휘나 문법의 범위를 확대해서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라는 의도인데, 난이도 자체를 막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 레벨을 세분화해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겠다 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구성과 난이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어요. 문제 구성은 듣기, 독해, 쓰기라는 기본 골자를 유지를 해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여러분들이 기존 HSK에서는 많이 보지 않았던 좀 더 실제 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문이 출제되고 어휘가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HSK 3.0 개편 모의 테스트가 시행이 됐어요. 그 모의 테스트를 보면은 듣기 일부분에서는 맞고 틀리고 OX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독해에는 문장을 삽입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졌단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독해 문제 풀 때는요, 시간을 여러분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더 세밀하게 문장을 더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지 세밀하게 테스트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쓰기, 단어, 배열하기 문제가 삭제되었어요. 이거 조금 반가운 소식이지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80자 장문이 신설이 됐습니다. 80자로 내가 장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단어를 배열하는 것은 이미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나와 있고 그거를 맞게 열거하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80자를 장문해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다?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규 버전이 아니에요. 개편 모의 테스트예요. 언제 정규 버전으로 출제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HSK 3.0은 사실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존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시기는요,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어휘, 어법 능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기존 시험 유형에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확실히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들, 문제를 푸는 요령들, 그 기초만 탄탄하게 다져서 연습해 두시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든 방향이 어떻게 조금 틀어지든지 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2024년 경향 파악하면서 2025년 어떻게 준비하면 HSK 4급 합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따지아 싱쿨러.